네, 안녕하세요. NC입니다. 어, 제가 좋은 내용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녹화를 켰고요. 지금 10시 50분인데 빨리 녹화하고 저는 오늘 매매를 복귀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것 때문에 녹화를 켰습니다. 드디어 그죠? 제가 드디어 그렇게 고민했었던 내용들을 다 거치고 나서 오늘 양전을 해놨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번 달 초에, 이것은 320만원 이제 찍혀 있는데, 이게 ELW 때문에 얻어맞은 거예요. 그래서 320만원 먼저 얻어맞고, 40만원을 벌고, 그 다음에 320만원 얻어맞고, 남은 금액 30만원 더 추금을 하고, 그래서 1370만원을 가지고 다시 매매를, 원래 매매를 하려고 했던 방법 위주로만 접근해서 드디어 20만원 정도 잔고상으로 일단 수익이 날 수 있게끔 되돌려 놨습니다. 저는 우선 이것에 만족하고요. 본래 1720만원까지 갔었던 거를 이달 말 지금 8월 23일이니까 아직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거래일로는 6거래일이 있죠. 이 거래일 동안에 원래 금액보다 더 위로 찍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을 목표로 하겠고요. 그냥 저에게만 유리한 그런 해석을 하자면 지금 1370만원을 가지고 300만원 정도를 수익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한 20%면 260만원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월로만 치면 월 초에 비해서 220% 이상 수익을 만든 그런 달이 되었습니다. 본래 제가 움직이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지금 금액을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보다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는데 그것을 조금 천천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방법에 대해서 확신이라고 할까요? 네, 조금 더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들이 확인되기 전까지 일단 돈을 아끼고 있었는데 조금 비중을 좀 더 실어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일단 좋은 소식이라서 말씀 한번 드렸고요. 오늘 매매를 결국엔 신성 델타테크를 가지고 매매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선들이 굉장히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하지만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선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선을 어쩔 수 없이 표기를 했고요. 무엇보다도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 제가 표기를 해놨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이 첫 번째 양봉이 나오는 거, 이 양봉의 저점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될 거고요. 이 저점 위에서 주가가 놀게 되면 계속 어떤 힘이 작용을 받는 거냐면 여기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힘이 이제 유지가 되는 그런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떨어지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힘이 계속 유지가 되는 자리가 되고요. 여기에 떨어지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힘이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음봉이 나왔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에서 잡는 것보다 한 번 더 내려와 주길 바랬어요. 여기까지 내려와 주길 바랬었고, 여기에 내려오면 매수하려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여기를 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 양봉 있죠? 이 양봉의 저점을 제 기준으로는 일단 지켜주고 나서, 되돌리는 모습이 나와 버렸습니다. 여기서 한 번에 되돌릴 때 보면 60%가 떴네요. 61%까지 떴는데 여기 이날 같은 경우에도 거의 30% 넘게 뜨고 그랬죠. 이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여기서 매도한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오늘 어제 상한가가 나타났고 상한가가 나온 이유가 있었죠. LK99에 관련돼서 초전도 저원학회에서는 이제 비공개적으로 간담회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소식 때문에 기대감이 이제 발생을 다시 하는 거죠. 다시 왜 비공개로 할까? 분명히 어떤 요청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이 되는 그것들이 좋은 소식일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소식이 그런 기대감이 지금 이런 움직임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매매를 당연히 했고요. 매매를 하긴 했지만 사실 큰 금액으로 매매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더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고, 만약에 매매를 하더라도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중에는 크게 대응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 저점을 확인하고 매매를 임했고요. 여기서 저점을 확인하고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손절선도 그어놓고 그 다음에 매매를 진행했고 이때 2시 40분 이때 조금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잠깐 생겼었어요. 그래서 제가 걸어놨었는데 걸어놨던 그 주식들이 이렇게 체결이 되면서 잠깐 동안 매매를 동참할 수 있었고요. 제가 매매를 삼았던 기준은 역시나 피보나치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피보나치 순서대로 우선 매매가 차근차근 진행이 됐었고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도가 있었지만 여기는 뭐 2주 매도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3주를 매도했고 그 다음에 2주 매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막판에 제가 상황을 보고 만약에 그 초전도체 쪽에서 그 학회에서 이제 비공개적으로 간담회를 하긴 했지만 만약에 흘러나오는 내일이든 뭐 모레든 아니면 오늘 저녁이든 흘러나온 내용이 따로 있어서 이 물질이 초전도체가 아니었다라는 취지의 그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 내일 거의 뭐 하한가로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였기 때문에 미련 없이 일단 매도를 해놨고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 수는 굉장히 적은 수만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보초병 수준으로만 남겨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죠. 네, 10만원인데 10만원이 뭐 30% 50% 맞는다고 해도 5만원이 날아가는 거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고 제가 매매를 했었던 거는 포인트를 잡게 되면 3분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3분봉으로 표시를 해볼까요? 차라리 여기가 낫겠죠. 여기서 포인트를 이제 피보나치를 이렇게 긋게 되면 여기 부분에서 이제 매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충분히 58400이라고 해놨는데 제가 이거를 감시 주문을 이제 수정을 여기 고가가 올라가게 되면 수정을 해야 되는데 수정을 안 해놓는 바람에 매매를 좀 고가에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매수한 거를 이제 매도를 하고요.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게 몇 가지 있었으니까 매도하고 다시 밑으로 내려왔을 때 재차 매수합니다. 여기서 매수하고요. 여기 밑에 5만원을 딱 찍는데 이게 워낙 빠르게 내려왔어요. 이때 보면은 얼마가 거래가 된 거죠? 무려 3분 만에 300억에서 뭐 500억, 600억까지도 거래가 된 건데 이때 당시에 여기까지 내려갈 때에 제가 제대로 잡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서 5만원에 이제 잡았어야 되는데 제대로 잡지 못했고 5만원까지 내려오기를 바라면서 기다렸지만 바로 위로 떠버렸죠. 이때 매도를 했고요. 이때 매도할 때 매도한 가격이 56,400원 정도에 매도를 어느 정도 다 했습니다. 다 하고 나서 다시 재차 떨어질 때 매수가 여기가 되었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 올라오는 봉에서 천천히 분할로 매도를 했습니다. 차근차근 매도를 했고요. 더 빠르게 올라가면 좋긴 하지만 어쨌든 오늘 같은 날은 완전히 테마가 끝날 수도 있는 날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여기서 떨어지고 나서 이제 살짝 올라갔다가 여기서 떨어지고 살짝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를 제가 워낙 경험을 많이 해놓은 상태라서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시간대가 너무 아쉬웠고요. 몇 시부터 떨어졌냐면 2시 40분 넘어서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과거에 에코프라든지 이 종목들이 떨어지는 시간대를 보면 1시 반 정도 2시 전부터 이미 떨어지기 시작해서 밑으로 떨어졌다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시간들이 허용이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밀어버리면 예전에 그 신풍제약 그 종가에 거의 뭐 30% 밀어버렸던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렇게 밀어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 다음날까지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는 욕심을 부릴 이유가 전혀 없었고 그래서 제가 원하는 대로 그냥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신성데이터테크를 이렇게 매매를 하면서 뭐 파워로직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 종목들도 충분히 매매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피보나치로 제가 공부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피보나치가 굉장히 위력적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되었고 순차적으로 매수를 했을 때 타이밍만 잘 지킨다면은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수하고 그러면 들어올릴 때 여기 충분히 매도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이제 그런 찬스가 놓여지죠. 특히나 거래대금 자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700억 넘는 때도 있고 1000억이 넘는 때도 있어요. 30분 봉을 보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1000억이라든지 700억이라든지 어쨌든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금액이든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주식 수는 충분히 매도하고도 남죠. 그래서 이쪽으로 매매를 하는 게 당연했다. 특히나 뭐 돈이 많이 몰려 있잖아요. 2천억 정도 이상이 몰려 있는 돈들이고 각각 뭐 서남이라는 종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덕성이라는 종목도 있고, 파워로직스, 신성 델타테크, 이런 종목들을 다 합치면은 거의 뭐, 일단, 사실 신성 델타테크만 하더라도 오늘 1조 2천억이 거래가 됐으니까, 충분히 여기서 매매를 하는 게 맞고, 정말로 돈이 많은 그런 고수들, 초고수들, 돈이 많은 고수들이 여기서 놀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다른 종목에서 거래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휴비스 같은 경우에도 조금 아쉬웠는데, 휴비스는 매매를 잠깐 하긴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큰 금액을 매매한 것은 아니었고요. 어느 정도 올랐을 때 그냥 연습 삼아서 일단 매매를 시작을 하긴 한 거고, 어제 이 자리에서 사지 못한 게, 그러니까 종가에서 매수하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휴비스 종목은 증거금률도 여기서는 증거금리 이제 100%가 잡히기 때문에 경고가 걸리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단기 과열만 걸리지 않으면 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경고도 되고, 경고가 걸리면서 단기 과열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사실 단기 과열이 전혀 소용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작전을 필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증백 종목이라서 매우,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양봉이 너무나도 중요한 양봉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공부한 걸로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여기서 매수를 하지 못한 게 좀 아쉬웠고, 당일 이제 제가 그래서 이 아쉬운 거를 매매를 다른 걸로 많이 대체해보려고 했습니다. 인상가는 어느 정도 작전을 세워놓은 대로 매매를 진행을 했고요. 욕심을 부리지는 않았고, 오늘 특별한 뉴스가 등장하지 않았다면 사실 여기까지 치고 올라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대에 제가 이때 잘 못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시간대에 결국엔 일본이 방류하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전혀 막을 의사가 없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기도 했고, 우리나라 수산물 쪽에다가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더 많이 나왔어요. 결국엔 방류가 되면은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반사이익, 그런 구조가 더욱더 탄탄해지는 효과가 나왔고, 정부의 발언이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힘을 받아서 위쪽까지 치고 올라가게 되었고요. 이것을 똑같이 따라서 올라간 게 결국에 어제 이득 역할을 했었던 보라티아리라는 종목이 여기서부터 같이 치고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중간에 매매를 하고 많이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결과적으로는 좀 더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간중간에 저는 매도를 이제 하기도 하고 잘못 썼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다 보니까 수익은 크지 않았습니다. 나인테크를 같이 제가 이제 아쉬운 마음에 일단 매매를 했었고, 나인테크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뭐 수익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자꾸 뭐 이등주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등주에 이제 매매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로 나인테크가 여기서 떨어질 때에 손절이라는 것을 하다 보니까 손해액이 많이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비스는 좀 전에 보여드렸었고요. 크리옥스 같은 경우는 좀 아쉬웠어요. 이 종목이 결국엔 아쉬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어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 양봉을 보고 이 양봉에서 매수할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손해를 좀 어느 정도 감수하고 그냥 사볼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결과론적입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이거를 샀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오늘 오전에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에 위에서 이제 치고 내리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갈 것처럼 하다가 내리고, 갈 것처럼 하다가 또 내리고, 갈 것처럼 하다가 또 내리고, 이렇게 3번이나 해버렸기 때문에 사실 저는 안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시장의 중심 자체가 워낙 초전도체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의 뭐 뉴스를 봤는데 뉴스 자체는 그렇게 이제 스토리의 그 힘 자체를 봤을 때는 세포 관련된 것이고 자동화 뭐 글로벌 얘기가 있긴 하는데, 사실 이것은 조금 약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흘러내리게 되면 내 돈만 아깝게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을 조금씩 만들어 놓고 지켜봤더니, 결국엔 저를 이제 남겨놓고 여기 3번 시도하다가 이제 누르는 척하고 다시 이렇게 왕 들어버리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 나와버렸습니다. 뭐 아쉽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저는 배웠습니다. 배웠고, 제가 가지고 있는 매매의 방법을 어떻게 적용을 시킬까, 그동안에 많이 걸렸어요. 시간이 한 거의 2년 가까이 걸린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가지고 있던 습관도 있고, 제가 그동안 매매하다 보니까
돈을 벌어 수익을 이제 만들어냈었던 방법이기도 한데 가끔 가다가 어긋나는 경우들을 마주하게 됐을 때에 조금 힘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무엇이 문제일까라는 그 원인을 찾는 게 너무 어려웠는데 조금 원인을 많이 찾아가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조금 더 비중을 한 단계 좀 실어보고 매매를 진행할까 합니다. 오늘 상한가 종목이 몇 가지가 꽤 있게 됐는데 사실 상한가 종목은 대부분 다 모양이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일단 제가 지금 상황을 생각을 해봤을 때 신성 데타테크 쪽으로 돈이 굉장히 많이 몰렸었던 것이 어느 때랑 비슷하냐면 에코프로가 돈이 몰렸을 때랑 굉장히 흡사한 상황입니다. 이때 돈이 이제 풀리게 되면은 여기서 풀리게 되면 이 당시에 4월 달에 있었던 상한가 종목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 4월 달에 있었던 종목들 중에는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2차 전지 쪽으로 지나고 나서 분명히 새로운 또 종목들이 등장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종목들이 굉장히 강력한 그런 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아니라 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좀 한 일주에서 2주 정도 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등장하거든요. 여기에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강하게 표시한 종목들이 이제 시장에서 가장 주목도 받았고 강하게 올라갔었던 종목들을 말하는 건데 삼부토건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등장하려면 4월달에 5월달에 이제 말에 등장하죠. 이런 종목들이 등장을 하려면 뭐 DR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여기 등장하다가 좀 올라가다가 말고 이제 오늘 뭐 이번 달 근처에서 다시 들어올리고 있는데 뭐 소룩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한번 세게 등장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헬스 신서재도 한번 볼까요? 이때 강하게 등장하긴 했네요. 어쨌거나 근데 그 전에 보면 뭐 1주에서 2주 정도는 약간 소강 상태를 보이는 그런 형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욕심을 부리지는 않겠고요. 제가 약점이라고 생각했었던 기존의 매매 방법에서 약점을 보완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주로 매매를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신성 데타테크 같은 경우는 일단 전반적으로 파동으로서는 1파, 그 다음에 눌리고 나서 2파, 그리고 이렇게 세 번째 파동, 그러니까 1파, 2파, 3파, 4파, 5파까지 지금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락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크게 내려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할 이유는 전혀 없고요. 만약에 여기 밑으로 한번 내려오게 된다면 그리고 여기 밑으로 내려오는 동안 오늘 연구소에서 초전도체 쪽으로 발표하는 내용이 악재가 아닌 상태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에 이제 밑으로 크게 내려오게 되거나 어쨌든 짧은 시간 내에 내려올수록 저는 좋은 결과, 그러니까 반등하는 폭이 생각보다 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실 때 단타를 노리시는 분들은 결국엔 신성 데타테크의 움직임을 한번 보셔야 될 것이고 지금 위험 종목에 해당을 하고 있죠. 그러면 순서가 위험 종목 다음에 경고 종목 다음에 경고 주의까지 흘러가려면 시간이 생각보다 꽤 소요가 될 거예요. 뭐 한 20일 정도까지도 소요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면서 접근하기보다는 새롭게 등장한 테마가 있죠. 지금 현재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 한국 화장품 쪽에 대한 그런 테마의 힘이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어요.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한국 화장품 제조는 3등이 되겠고 한국 화장품이 옆으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투상이 나오고 나서 횡보를 하고 있는 중에 있다라는 건 결국엔 이 자리를 지켜줬을 때 한 번 더 위로 솟구칠 수 있는 그런 힘이 남아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휴비스랑 코니 오토메이션 그 다음에 나인테크인데 지금 원래는 이제 코니 오토메이션이 2등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나인테크가 2등을 이제 바꿔 탄 그런 상황이 됐고 휴비스가 대장이에요. 휴비스가 대장이기 때문에 대장에서만 이제 매매를 하시는 것도 또한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선암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 부인을 했습니다. 부인을 한 대장이 있어서 이 대장의 힘이 충분히 약할 수 있기는 하나 여기에서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 2차로 상승을 할 때 진짜로 대장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그때 알 수가 있거든요. 반대로 어쨌든 올라갔다가 누린 다음에 이제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은 나오기는 할 것이다 라는 게 정석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지켜보면서 천천히 매매를 하시면 충분히 단타로 수익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 테마는 새롭게
등장하게 되면 그때 또 제가 영상을 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편집을 하지 않고 올리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내용 자체가 횡설수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쨌거나 제가 계속 발전하는 모습, 그리고 매매를 계속 제가 하면서 여기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제 제가 대신 매매를 못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실 수 있는데, 제가 대신 매매해서 결과를 얻게 되면 얻은 결과를 가지고 꼭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매매 방법이랑 비교하시고, 제가 매매 공부한 것들이 대부분 결국엔 수많은, 꽤 많아요. 꽤 많은 고수분들의 매매 방법들을 토대로 직장을 다니면서도 매매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했던 그 결과물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것들이라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비교도 하면서 어떻게 매매를 했었어야 됐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실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이 활용하시고요.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더욱더 잘하는 사람, 매매를 잘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녹화할게요. 고맙습니다.